이렇게 하면 취업 엔소생 된다. 2020년 취보를 위한 겨울방학 준비 전략. 안녕하세요, 옴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2019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 내년도를 미리 준비를 해야 지원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동영상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왜 자꾸 이 지원자들의 취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지, 취업 장수생들의 공통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면서 경각심을 좀 불러 일으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조만간 닥쳐올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내년도 취업 시장에서 좀 제대로 원하는 기업에 효과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대부분은 사실 요즘에 한 시즌 만에 취업을 끝내는 분들이 별로 없고 두 시즌, 세 시즌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지원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번 시즌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나의 문제점이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해서 이 다가올 시즌을 여러분들이 임해야만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문제점 자체를 잘못 정의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고치기 위해 방학 내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인턴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자격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방학 내내 어학점수, 자격증, 인턴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월이나 9월 시즌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아온 스펙을 또 어필해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결과는 대부분이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다음 시즌에 또 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까요? 또다시 다음 시즌을 대비하면서도 스펙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문제가 스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스펙을 쌓았음에도 잘 안 된 이유는 스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고, 여러분이 토익 점수를 910점을 930, 950, 960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스펙이 잘 갖춰진 친구들은 취업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도 취업이 잘 안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스펙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제 블로그에 많은 이 지원자들의 후기를 좀 올려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 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더 컸습니다. 뭐냐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스펙을 갖고도 좋은 회사에 원하는 직무에서 기회를 얻은 수많은 지원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펙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길 바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스펙이 문제야 라면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리고 플러스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저 사람들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야, 스토리가 있었을 거야, 그 스펙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을 거야, 저게 있었을 거야,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온갖 핑계를 만들고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스펙 쌓기로 돌아가고, 자, 자소서로 친다면 인재상, 기업에서 원할 것 같은 어떤 키워드, 자, 예를 들면 도전이든 열정이든 협업이든,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면접에서는 어떻게 하죠? 면접에서는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로열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흉내들을 내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문제점이 다른 지원자들의 문제점이랑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라, 나는 그래도 스펙이 부족하고 나는 그래도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해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스펙만 채우다가 여러분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펙이 부족하면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스펙을 채운다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스펙이 좋아도 취업이 안 되는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고, 반대로 스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잡아서 원하는 곳에 혹은 좋은 회사에서 좋은 기회 잡는 지원자들도 봤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에 대한 사례는 여러분들도 이미 수도 없이 알고 있을 거고요. 후자에 대한 사례는 제 블로그에 가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나는 스펙이 부족해라는 이야기 좀 머릿속에서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물며 그 좋은 스펙을 쌓고도 여러분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한데, 모든 지원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바로 3요소에 대한 이해가, 3요소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빨리 자소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빨리 자소서를 쓰고 싶다. 자, 특히나 당장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채용 공고가 떴다고 칩시다. 방학이긴 하지만, 자, 제가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옴스의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라는 책을 읽었고, 나 내일부터 나 3요소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취업을 제대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보겠어 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31일까지 SK텔레콤에서 수시 채용 공고가 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번 자소서는 제대로 쓰자. 이번 자소서만이라고 할게요. 자소서만 제대로 쓰자. 요것만 쓰고 3요소 하자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한 방법으로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닥친 채용 공고를 또 기존 습관 그대로, 기존의 잘못된 방법 그대로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대체 어디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음이 조급한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기회에 자소서가 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해보고 싶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준비된 게 없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제대로 준비된 게 없었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6개월이나 3개월 동안 잘못된 부분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해왔는데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취업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마감인 자소서가 떴어요. 근데 기존 그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만 급해서 계속해서 그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냐라는 거죠. 자, 그렇게 12월 30일 마감인 자소서를 쓰고 나면은 1월 10일까지 또 가고 싶은 기업의 채용 공고가 뜹니다. 신기하게. 자, 그걸 쓰고 나면 또 1월 20일까지 뜹니다. 자, 그렇게 눈앞에 닥친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자소서의 퀄리티는 좋아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3요소에 집중한 지원자가 있습니다. 자, 한 2주 정도라고 해볼게요. 2주 동안 이 친구가 한 건 뭐냐면 산업에 대한 고민, 자, 기업에 대한 고민, 조금, 자, 직무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에 대한 고민 조금씩 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통신산업. 이 과거에는 통신이라는 게 우리한테 뭐 전화라든지 뭐 이런 이 주고받는 어떤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장애 없이 해주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네트워크망을 꽂아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IT 시대의 모든 데이터의 교환을 더욱 빠르게, 더욱 광대역으로, 더욱 정교하게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는 거구나. 이 통신산업의 이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어떻게 가능해지고 그걸로 인해 AI가 가능해짐으로써 AI라는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다양한 산업에 어떻게 접목돼서 우리 사회를 얼마나 폭넓게 발전시키고 있는 산업이구나. 자,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이라는 회사는 특히나 어떤 플랫폼에 기반한 어떤 다양한 어떤 이 IT 기술들을 하나로 엮어냄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이 플랫폼 하나만 사용해도 정말 수많은 어떤 메리트들을 동시에 접근 가능하게 하고 우리 삶의 이 편의가
기존보다 몇백 배나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요약해서 통신산업의 발전은 어떤 걸 어떻게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삶과 우리 어떤 기업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 개인들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좋게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편의성과 최고의 접근성, 다양한 기술들을 이 동시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극대화된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남들 다른 경쟁사보다 더 확연하게 바꿔나가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이게 자소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흉내를 낸다는 거죠. SK텔레콤은 세계 1등이고 5G를 몇만 명 가입자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미래를 바꿔나간다라는 팩트만 얘기할 때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라,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관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파나가면서 넓혀나갔던 이해를 그대로 지원 동기에 썼다면 끝난 거잖아요. 그쵸? 자,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이해를 높였다고 해봅시다. 아, 나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 근데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는 사람들한테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스토리, 정체성을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그 어떤 동질감을 느낌과 동시에 그 제품을 샀다라는 구매를 통해서 만족감과 어떤 효용감을 느끼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케터일수록 사람들한테 어떤 이 독창적인 스토리나 아니면 어떤 이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런 어떤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마케팅적 접근이나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 혹은 내가 방송, 뭐 예를 들면 방송이나 언론 관련된 전공을 하면서 배운 어떤 각종 매체나 아니면 각종 미디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내가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수행상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역량을 통해서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까지 내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설득했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자소서를 쓴다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산업과 기업과 직무와 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원자 입장에서 했던 고민들을 토대로 자소서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면접은 쉽게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앞에 뭐만 놓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자소서 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자소서를 쓰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직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떤 자소서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남이 쓰는 단어, 그리고 담당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단어만 갖다가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언제 생각을 했어요? 자, 현직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도전과 열정과 로열티와 협업이란 단어를 갖다만 썼지.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자, 회사에 대해서 뭐 한국타이어가 뭐 최고의 타이어를 만들었고 세계 몇이고 이런 얘기만 했지. 타이어 산업이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중에서도 한국타이어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점이나 차별 우위는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생각과 흐름을 갖고 써본 적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3요소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면접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제가 첫 번째에서 얘기한 얘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3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될지, 자,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어떻게 자신감을 키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이 쌓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취업
능력이 올라가는 건데 취업력이라고 할까요? 뭐 취업의 힘 그런 게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계속 스펙만 쌓았죠. 스펙을 쌓아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업 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왜 매력적인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고 해봤자 어차피 뭐 매출액이 얼마다, 과거 몇 위에서 몇 위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어떤 기술력을 개발했다, 그거 아무리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취업과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에 대한 팩트잖아요. 근데 그 팩트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왜 가고 싶은지, 이 산업에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납득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건 팩트지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찾기 위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고민, 직무에 대한 고민, 나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자소서도 면접도 자연스럽게 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한 시즌, 자, 두 시즌, 세 시즌 내내 스펙만 쌓고, 자, 그리고 내가 뭐 도전 정신이 있는 척, 열정이 있는 척, 로열티가 있는 척, 협업력이 있는 척 흉내만 낸다고 해서 이거를 듣는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납득을 했겠냐 이거죠. 납득했을까요? 전혀 납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관 일도 없거든요. 자신 있게 스스로를 세일즈할 수도 없고 이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 기업에서 잘 알고 있는 흉내만 내는 거지. 직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나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뭐 마케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일이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주관을 갖췄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이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정체성과 철학을 팔아가지고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나요? 또 소비자 분석한다는 얘기만 할 건가요? 자, 하나의 완벽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과정 전체를 설명해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맨날 근데 소비자 뭐 그냥 분석 역량이라 뭐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랑 일해야 된다는 얘기 말고 여러분들이 직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제대로 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한 시즌, 두 시즌, 세 시즌, 네 시즌, 다섯 시즌 아무리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더더욱 3요소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는 지금 취업이 급하다라는 이유로 이거 언제 고민이 하고 언제 취업하냐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취업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길어질 취업 기간도 짧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랑 같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가 했던 이런 말에 대해서 정말 네, 알겠습니다. 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라는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갖고 취업 준비를 해서 정말 2달, 3달 만에 취업을 했던 지원자도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카드에 취업한 지원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이 아니라 정말 한 3, 4개월 만에 KT 계열사에 취업했던 지원자도 있고요. 이번에 유일하게 한 시즌 만에 취업을 마쳤던 같이 스터디했던 지원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시즌 만에 취업 준비를 마쳤던 친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취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요소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제가 특히나 강조하지만 자소서와 면접 동일합니다. 자, 뭐가 동일하냐면 준비 과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얼마나 잘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는 시점에 자소서를 쓰는 시간이 줄어들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직무에 대해서 얘기했던 저는 마케터라는 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제시했던 이런 역량이 자, A기업 마케팅, B기업 마케팅, C기업 마케팅 다 복붙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A 회사 마케팅 쓰고 B 회사 마케팅 쓰고 C 회사 마케팅 쓰고 매번 그때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과정 동일하다? 3요소에 집중하는 게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나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봅시다. 저는 항상 효율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에너지 쪽으로 보나 더 많은 잉여를 남겨서 더 좋은 이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자고요. 자, 이 이야기는 본인만의 차별점이라는 항목을 쓸 때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면접에 가서 1분 자기소개할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집중을 한다면 자소서나 면접이나 다를 게 없이 접근해서 글로 쓰면 자소서, 말로 하면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심지어 스터디를 하는 지원자들조차도 자소 쓸 땐 자소만 쓰다가 면접이 닥치면 저한테 이래요. 옴수님, 저 이제 뭐부터 해야 되죠? 냐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데 저는 똑같습니다. 면접 준비 시 뭐부터 해야 되죠? 라고 물으면 답은 저 앤서는 3요소부터 다시 점검하셔야죠 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한 얼마나 이해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개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이고 본인만의 차별화된 역량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너 이 직무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직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넌 무슨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직무는 이런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태도나 이런 지식적인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언제 다 훈련이 되나요? 3요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소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고민들을 굉장히 잘 다듬어서 자소서라는 한정된 공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면접에 가서는 그 글로만 써서 말로 안 해봤던 부분들을 좀 이제 말로 편하게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이라는 어떤 이 다른 틀의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는 것 뿐이지 완전히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만 하는 것 뿐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었던 틀과 그 사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 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3요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나에 대한 부분은 인생기술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볼 것을 제가 브런치를 통해서 그리고 저서를 통해서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인생기술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양식은 제가 고정 댓글로 좀 링크를 같이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어서 아까 제가 위에서 힌트를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술을 해보시고요. 그 사이사이에 녹아져 있는 여러분들만의 생각, 스토리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 단위로 일개 산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선정 플러스 그 안에 포함된 기업 한 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주 단위로 좀 나름대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산업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장 마켓 시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 타이어 산업, 전선 산업, 전력 산업, 도로 산업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중요성이 무엇일까?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탐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안에 포함된 기업들 예를 들면 가드레일을 만드는 기업은 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전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전력을 보내는 한국전력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각각의 기업들이 또 영위하고 있는 이 세부 사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먼저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좀 이제 별도로 3요소 이외에 좀 추가를 하자면 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가 굉장히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산업 한 2-3개 정도 추린 다음에 방학 기간 내내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해당 산업군과 관련된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누적시켜 나가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취업 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검색하려고 해도 이 시계열 순으로 어떤 트렌드를 갖고 산업이 흘러왔는지 이 기업들이 어떤 주요한 산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한 2개월, 3개월 정도
기준으로 이 산업군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폭넓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 갖출 수 있고요. 그 안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충분히 좀 이제 개별적으로 이 특징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산업군 두세 개가 적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통산업군으로 보자면 유통산업군에 포함된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대형 마트, 그리고 이커머스 등등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이 있고 그 안에 이 또 개별 경쟁사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십 개의 기업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반도체 산업도 여러분들이 삼성 하이닉스만 생각을 할 텐데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반도체 이 팹리스라고 해서 반도체 이 빈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완성차도 있지만 타이어 산업도 있고 그 안에 포함되는 이런 어떤 주요 부품들, 엔진이라면 엔진 아니면 내비게이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산업군 자체를 두세 개만 설정해서 기사들을 꾸준히 누적해 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산업 기업에 대한 생각들은 좀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고 직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도 사례를 들었지만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고요.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채용 페이지, 이 대기업 채용 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직무 설명과 인터뷰들을 많이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무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과 중요성이 무엇인지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학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좀 이제 별도의 뭐 A4나 아니면 파일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역량을 뽑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마케팅에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각각의 일들, 각각의 역할들이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이 개별적인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제시할 수 있고 면접관들에게 직무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어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체계적인 연습과 반복과 학습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부분이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이 길고 어려운 그 이후의 단계는 좀 이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브런치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브런치와 그리고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책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부 다 링크 걸어 놓도록 할게요. 인생기술서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 2020 취업에 있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끊어야죠. 자, 실수를 끊기 위한 핵심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제가 마지막에서 강조드렸던 요 내용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브런치,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활용해서 계속해서 어떤 적용에 대한 부분도 훈련해 나가신다면 내년도 상반기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